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정청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예측인 정청래입니다. 정말 예측인. 대단한 친통력.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아, 제가 예측만 하면 네. 신들의 협조가 있어가지고 음. 막 그걸 접근을 해주더라고. 지난번에 신들이 도와준다. 개인들이 안 됐잖아요. 예. 자, 옆에 우리 청래당 당원 오셨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관악의 꽃미남 청래당 당원 김승주입니다. 김승주 예, 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당원. 예, 그 닉네임은 좀 관악맨으로. 관악맨으로. 예, 관악맨. 줄임말로 악맨. 악맨. 네. 아 진짜 꽃미남 맞습니까? 그 예. 마스크 때문에 그 사기치는 거 아니죠? 아, 그 절대 아닙니다. 아 꽃미남 맞다. 아니 마스크가 이제 이 3분의 1을 친구가 가리고 있어서. 예. 청래당에서 이제 코미디 담당이에요. 연예 오락. 오락. 그런데 예. 이 친구가 마이크를 잡으면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굳어져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오늘- 존재로 웃기는. 오늘 기대되는 어떤 각오로 오늘 참여하셨습니까? 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그 동안에 예. 우리 청래당 당원이 세 분이가 나왔죠? 네. 세 분인가 네 분 아, 나왔는데. 네 분 네 나왔어요. 분 나왔네. 예. 어떤 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잘했다고 보십니까? 뭐 특별히 누가 더 잘했다고 없이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빵 주셨잖아요. 네. 진짜 맛있어. 그 맛있지. 강서 오씨빵인가 오씨 오씨빵. 오씨빵. 오이시빵. 아니다. 맛있었어. 오씨인가? 집에서 진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아, 모르겠네. 프랑스 제빵 유학자잖아. 맞아. 네. 오씨 입빵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오씨 입빵. 네. 오씨빵인가? 예. 오이시빵인가? 오이씨 빵은 왠지 일본말 같아요. 그래 오씨빵이 맞다. 네. 자, 충청 경선 네.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언론 그리고 모든 정치 평론가들이 사실은 예측을 못했죠. 언론공학과 정치공학은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대선판은요. 조직이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대중의 바람대로 바람이 이겼다.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저희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표 쏠림 현상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1차 국민선거인단 68만 명 그게 까지면 거의 판은 정리되는 걸로. 그리고 사실상 이번 주 일요일 끝난다. 네, 게임은 끝났다.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주에 새날 시사타파 네. 콜라보라고 그러나요? 네네 콜라보. 콜라보로 이렇게 하는데 이종원하고 이제 푸른나무하고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상을 하다가 그래서 뭐 45%, 43%인데 잠깐 둘이 45, 43분 나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준이 떨어지네. 거기 나가지 마. 근데 갑자기 숫자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숫자 내렸는데 뭐예요? 그래서 54만 파. 야, 네. 아니 정청래 의원이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원래. 이게 당내 선거하면 거의 숫자 10개 싹 적어주고 그게 그대로 맞아. 대단하시죠. 제가 지난번 총선 때 입방정을 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어준 총수하고 내기를 했었어요. 네. 180석. 근데 이건 공개하지 말자. 내 감으로는 숫자가 180이 내려와요. 근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청래와 유시민의 차이는 유시민은 얘기를 하고 정청래는 얘기 안 해. 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 날 헌재에서 탄핵 최종 결정됐잖아요. 그 3월 10일을 내가 맞춘 사람. 신기가 있어요. 예. 어. 그리고 그때도 아니 약간 네. 저는 이제 알잖아요. 오래된 네. 관계인데 형님이 약간 신기가 있어. 새날에 저봐 눈빛이 내사롭지 않아. 탄핵하기 3일 전에 국회 탄핵하기 3일 전에 갔는데 푸른나무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탄핵이 됩니까? 그때 3분의 200석이 되냐 안 되냐 막 한참 싸울 때 됩니다. 넉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딱 얘기했어요. 근데 오차범위 1.8%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니잖아. 1.8% 안에 탁 잡히더라고. 아니 사실 저도 그 이재명 캠프 쪽에서 몇 퍼센트 예상하냐고 묻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51, 2 정도로 생각하는데 방송에서는 49에서 51을 얘기를 했어요. 50% 내외다. 그리고 정세균이 근소하게 3위 한다. 근데 슈퍼위크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3위로 역전한다. 네. 충청권까지는 그럴 거다. 예측을 했는데 저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죠. 맞추신 거예요. 뭐 지금 대단하시네. 댓글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맞춘 분은 저희 그 박지희 아나운서가 54%를 맞췄다. 라는 얘기가. 아니야. 박지희는 그게 아니라
저 최종적인 네. 아 전체를 전체 54고 나는 56칠 그거는 오케이, 그때는 오케이. 김영민은 59 이랬던 거고. 아, 이제 갑자기 국민형, 좀 예. 숫자가 내려오는데요. 예. 최종 끝까지 가면 추미애, 이낙연 접전을 벌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이 안정권에 들었다. 안정권에 있으니까. 그러면 10% 좀 나눠주자 이렇게 나눠주자 있을 가죠. 거 있고 제 느낌으로는 지금 막 숫자가 내려오는데요. 58로. 그 58.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57인가로 됐습니다. 네. 57로 지금 거기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처음에는 54 이렇게 시작했어요. 올라가죠. 거의 같은 네.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숫자는 58이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 58, 저 예. 김승주 당원께서는 예. 이번 그 충청권 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기로는 네. 이제는 그 바람이 네. 이제 조직을 이겼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내가 한 얘기잖아. 아 근데 아, 재방송입니까? 그건 이제 우리 그렇고 청래당원들은 다 이렇습니다. 아, 저분이 그러니까- 코미디 담당이시네요. 정대당 당원들은 당 대표가 한 얘기를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한 내 것처럼. 생각인데 그리고 덧붙이면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추진력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예, 법적으로 허용되는 데 내에서 이제 추진력을 이제 강하게 한 내용이 어필이 됐다고 보면 되고 그 전에 뭐 답답했던 어떤 뭐 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로 이제 표쏠림이 있었다. 예,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예. 찍어서 영남 쪽을 전화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다 넘어갔대요. 이재명으로 어. 이제 끝났다 이런 거. 그런 분위기인데 쏠림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음. 이게 이번 이재명의 첫 스타트 압승은요. 이재명이 압승할 수 있는 룰로 이미 설계돼 있었어요. 룰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전당대회 당대표 때는 국회의원들의 핸들링이 가능한 중앙대원이 45, 네. 권리당원이 40이잖아요. 예. 지금은 그냥 권리당원이 다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의원도 한 표, 예. 권리당원도 한 표, 한 표니까, 예. 선거인들도 한 표. 근데 이거는 뭐 과거에도 이 방식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약간씩 다 달랐어요. 조금씩. 예, 조금씩 달랐고. 근데 예. 예를 들면 전당대회처럼 중앙대의원을 45%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40% 한다든가 50% 한다 이렇게 했으면 과반을 못 넘는 결과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되면 지금 모든 담장을 허물고 어, 모두 다 한 표. 예. 그래서 국회의원도 한 표, 예. 이재명 후보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예. 당원도 한 표. 아니 당대표 네. 이렇게 하면 정책내 의원께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거든. 당선된 가능성이 아니라 63%로 되죠. 그럼 다음에 꼭 압도적이야.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꼭 나오세요. 이번에 이제 압도적인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이재명이 굉장히 유리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적고 붙어도 나중에 붙었잖아요. 대세론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그래서 조직이 약한 사람은 바람으로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조직이 약하고 바람이 사실 센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캠프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걱정하면서 실제로 왔어요. 의원님 대전에는 지역위원장이 딱 한 명입니다. 국회의원이. 큰일 났습니다. 황운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 전국적인 이 대선판에서는. 그리고 대전에 한정되지 않아.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바람을 서로 삼투압작용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룰 세팅이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선 룰이 이재명을 응원한 꼴이 돼버렸죠. 아니 사실 옛날로 치면 제주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제주부터 한 적도 있었잖아요. 2002년은 제주부터 했는데 최근에 제주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거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압도해요. 제주에서도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인구 적은 순으로 과거 방식대로 했어도 네네. 큰 차이 없었을 것 같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대선 경선 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박시영 대표 인정할 거예요. 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 경선 때 있잖아요. 예. 국민 경선만 놓고 석사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음. 민주당 당직자예요. 음. 그래서 그걸 분석해 놓은 그 논문을 제가 두세 번 읽었어요. 두세 번 읽고 이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승부는요. 숨겨진 1인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선을 언제
첫 번째를 어디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뭐 여담입니다만 지금 나나님이 정 의원님 생각나는 숫자 6개 좀 불러줘 봐요. 그러면 저분은 지금 로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자, 근데 보통 전통적으로는 제주도, 울산, 그다음에 호남, 영남, 보통 순서가 충청,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예. 강원 뭐,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서울. 서울 이렇게 예. 하거든요. 그 순서 정할 때요.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눈싸움 할 때. 왜냐하면 자기가 유리한 지역을 먼저 가서 밴드웨건 효과를 노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충청권으로 했어요. 충청권을 했으면 처음에는 누가 유리했겠어요? 이낙연 후보가 유리하다. 이낙연 후보가 유리하다고 네. 딱 판단해가지고 아무도 이의제기 이런 게 없었어요. 네. 룰은 돼 있었지만 순서 정하는 것은 경선 기획단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뭘 오판했냐면 전국 선거는 조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의원 선거 어제 세종 충북 같은 경우도요. 거기도 중앙 대의원도 이재명이 이겼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40%를 넘었잖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조직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뭐 한 표 한 표니까. 그 저는 경선 룰을 떠나서 뭔 얘기냐면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 전에 충청도 상대가 아니라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이낙연 후보가 하락세였잖아요. 좀 반등하다가 쭉 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하고 격차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좁혀졌다가 다시 20% 이상 벌어졌죠. 벌어졌거든. 예.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면 무조건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앞으로는 예. 이제 우리가 그 뉴턴이 뭐 발견했죠? 만유인력의 만유인력, 법칙, 예. 중력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예. 떨어지는 사람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속도가. 예. 그리고 선거운동 하기가 힘들어져요. 뭐가 제일 패배 원인이었다고 보세요? 이낙연 후보의 캠페인 과정을 지켜보시면. 첫째, 국회의원 숫자에 연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대선은 국회의원 숫자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이 전부였어요. 권리당원이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권리당원들이 원하는 게 뭘까? 개혁이에요, 개혁. 근데 이재명은 개혁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 이미지 그 세팅 작업에서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개혁적인 이미지를 계속 잃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한 오늘도 참 기사들 보니까 좀 그렇더구만 무슨 친문도 이재명을 선택했다. 나도 황당하더라고. 웃기고 있더라고 진짜. 이미 그건 해체된 지 오래고 다 친문인데. 그러게요. 예.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 무슨 장관 했다고, 무슨 국무총리 했다고, 그걸 안 했다고, 뭐 친문이냐 아니니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요. 쌍8년도식 구분 방법이 아니라 쌍7년도식이야. 진짜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실력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의 부족이에요. 성의 부족.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늘이라는 것이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고 그것을 네. 다른 말로 한다면 시대 정신이고 그거를 압축 요약하면 결국은 개혁이에요. 개혁은 하루도 멈출 수가 없거든요. 일신, 일신, 우일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칠개천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물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은요. 무조건 개혁 이미지가 이것은 먹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본선 후보가 된다면 우리 지지자들이 양해해 줘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중원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우클릭은 변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불가피한 대선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10월 11일부터는 후보가 약간 중원으로 나가는 그런 행보를 저는 해야 된다고. 그 이낙연 네. 후보가 어쨌든 충청권 결과까지만 놓고 보면 네. 상당한 격차로 밀렸는데요. 네. 그렇게 밀린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느낀 것은 일단 포지티브 후보라는 네거티브의 이미지가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그 개혁적인 이미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박시영 대표 마이크에 배터리가 앵꼬가 난 관계로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그 바람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이게 이 바람이
말씀하신 걸 중력 가속도의 법칙으로 한번 꼬꾸라진 후보들은 계속 꼬꾸라질 텐데 뭐 전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윤석열의 그 추락 속도는 네. 가히 앞으로 따라잡기 힘들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정치학에서요. 균열 구조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쪼개지기 시작하잖아요. 쪼개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물이 마치 백도에서 끓듯이. 근데 한번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홍준표와 윤석열로 급격하게 지금 쪼개지고 있는. 쪼개진다는 것은 윤석열한테 기대와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있지만 추락하는 윤석열의 지지율에는 날개가 없어요. 그냥 급전직하. 급전직.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리고 다스베이다에 보니까 김어준 총수하고 박시영하고 둘이 낄낄대면서 우리 둘만이 홍준표의 선전을 예상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왜 빼놓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때 앞으로 주의하세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뭐 홍준표의 입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에 주저주저했던 것도 홍준표의 입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나는 될 것 같다. 윤석열은 출마 선언을 하되 완주하지 못한다. 이런 주옥 같은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냐고. 그 말씀도 하죠.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그렇지. 뭐 이런 말씀. 아니 저 의원님하고는 생각이 거의 똑같았어요. 뭐 이준석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준석이 우리가 큰 도움이 된다. 반겼죠. 그렇지, 굉장히 반겼지. 그 이제 오세훈 내가 못 나온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봉도사하고 제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렇죠. 윤석열 그때 있잖아요. 그 언론들에서 표현을 그건 잘했어 제목을. 이준석 돌풍. 돌풍은 금방 끝나. 돌풍은 금방 그렇죠, 끝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준석 돌풍 막 이렇게 막 제목을 달고 막 하길래 이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제목을 다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에요. 윤석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선 후보가 된다면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대 정신이 불러야 대통령도 되는 거지만 시운이라는 거 있어요. 있죠. 예. 왜냐하면 저쪽이 윤석열이야, 저쪽이 홍준표야. 땡큐. 너무 좋은 후보 구도야 이거. 아니 오늘 그 하태경 의원하고 매부쇼 방송 같이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권 교체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쭉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 하태경은 뭐 하고 있어 정권 지금? 교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 웃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예를 들면 하태경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거. 네. 홍준표 후보가요 네. 요즘 시원시원하게 잘한 게 있어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이거요. 배신자. 그리고 저는 사형제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흉악법을 내가 사용시키겠다. 예. 이런 표현이 상당히 지금 있잖아요.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 얘기 했고 네. 홍준표 뜨는데 왜 네가 못 뜨냐 하태경 얘기해주다가 네. 의원님 얘기를 해줬어. 네. 저는 뉴스공장에서 하태경 정책내 붙길래 네. 최고의 말빨들이 붙는다 생각하고 네.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는데 네. 당신 밀리더라. 그래서 내가 하태경 못 될 거를 알고 있었다. 밀리들 앞에 부사를 하나 붙여주세요. 뭐라고? 많이 밀리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하태경 같은 경우는 일단 4명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간에. 그러면 하태경의 핵폭풍 독트린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있잖아요. 거의 개미소리 모기소리야. 홍준표처럼 왜 이렇게 못하냐고. 아니 내가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 청부 고발에 관련해서 특검 하자. 이거를 공수처 수사하자 해라. 이거를 하태경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막 던지는 거지. 하태경 같은 경우. 부동산 문제 터졌어. 여러분, 이거의 근본원이 뭡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 내가 대통령이 되면 3개월 내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 파세요. 뭐 예를 들면 네. 이런 충격적인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깡다구가 많이 약해졌더라고. 보니까 네. 좀 이제 기가 생각할 게 많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하태경 얘기 그만하지. 별로 아니, 나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뉴스공장을 너무 오래 했어. 네. 않을까? 뉴스공장? 기를 다 빨렸어 그때. 기가 빨렸어. 보니까 계룡산 밑으로 좀 가야 돼 기가. 자, 우리 김승주 당원께서는 예. 경선 전망을 예. 이미 판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이낙연 후보의 호남에서 이런 역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지금 없다고 보면 돼요. 음. 그리고 정말 무슨 이재명 지금 후보가 네. 뭐큰 실수가 없고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아마 전국에서 다 좀 압승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원래 청래당은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밀지 않았습니까? 다수가? 예, 지금 분위기는 예, 그런데 근데 좀 나눠졌나요? 추미애, 그렇지는 이재명 이렇게 나눠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 장관 쪽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밀 편인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당론을 네. 알아서 선택. 당론을 정하지 않는데 예. 대책인 분위기는 예.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예. 이게 틀리면 틀리다, 맞다면 맞다. 예. 가슴 속에는 추미애, 예. 머릿 속에는 이재명.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댓글에 우리 양희웅님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그 청래당원께서 관악맨이 성대모사를 잘한다는. 성대모사. 누구 가능하십니까?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요. 예. 예.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철수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인기가 2자릿수였는데 이번에는 한 자릿수로 똑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실망입니다. 네. 야, 그러나 앞으로는 2자릿수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화이팅! 잘하시네. 잘하시네.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아니, 느낌이. 근데 예. 좀 재주가 있는데? 어. 재주가? 문재인 대통령. 다른 분 되는 분들 없으세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은 이제 좀 묵직한. 이거는 대통령님은 잘못하면 혼나요. 이거 잘하셔야 돼. 아마 그 뒤는 제가 좀 연습을 좀 덜 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다음에 예. 자 이재명 지사는 이제 거의 뭐 경선은 끝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그럼 이제 본선 대비 해야지 본선 준비. 않습니까? 네. 뭘 좀 유념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직접 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네. 수학으로 보면 이게 비춰지나요? 이게? 네네. X축, Y축 X축, 이렇게 이 있죠? 정도는 압니다 우리가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과 4사분면이 있어요. 예. 민주당 경선 때는 3, 4분면에 위치하라. 그러니까 약간 왼쪽, 약간 아래. 포지셔닝 전략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예. 여기에서 표가 있어요. 예. 네. 진보 개혁적이고 중산층과 서민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본선 후보가 된다면 이것을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4, 4분면. 4.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1. 그래서 약간 오른쪽, 약간 아래. 요 지점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중산층들이 더 많아요. 그럼- 중하층과 하층에서 밀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 4분면에 타겟팅했던 것을 이제 4, 4분면으로 옮겨가고 때로는 1, 4분면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약간 위, 약간 뭐 오른쪽 여기도. 그래서 이거를 넘나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그때 믿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막판에 DJP 연합이라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네. 만약에 그거를 있잖아요. 1년 전에 했어봐요. 대통령 못 됩니다. 예. 근데 차근차근 정권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를 지지자들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뉴 DJ 플랜 해서 네. 좀 젊은 호흡도 보냈고 또 예능 프로그램 네. 이런 걸 나오면서 인간 김대중의 그렇죠. 면모를 보여줬죠. 이경규가 간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이었고요. 예. 그 위인원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 나와 있는 네. 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냐면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만약에 처음부터 1년 전부터 정몽준하고 뭘 하겠다. 그럼 안 안 되는 되죠. 거죠. 안 되죠. 막판에 어쩔 수 없다 이건. 네, 네, 어? 네. 정권 창출을 위해서. 네, 네. 그런 것처럼 후보도 네. 민주당 후보도 이제 대중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승리를 위해서는 본인도 얼마나 싫겠냐. 그렇지만 저기하고도 손 잡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3, 4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위치했다면 이제는 좀 포지셔닝을 좀 달리 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네. 어차피 승패는 결정이 됐는데 이재명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상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슬로건이라든가 또 비전들, 국가 비전들 네. 국축자라는 측면에서 과감한 걸 내야 하고 저는 추석 밥상에 오를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재명이 달라졌다라는 코너가 한두 개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운 면모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기존에 봤던 모습 외에 저는 뭐 그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캠페인에 대단히 중요한 게 후보 수락 연설입니다. 음. 후보 수락 연설은 여러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 이재명 독트린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이재명 선언 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이 LJM이잖아요. 네. 네. JM 노믹스 이런 거 막 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정청래 의원이 커밍아웃 해주기를 바라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예. 커밍아웃이 아니라 이재명 측면 둘 다 좀 돕고 있잖아요. 커밍아웃이 아니라 저는 커밍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있잖아요. 네. 잘 준비해가지고 빵 터트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제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대선은요 공약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조직조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이건 물밑에서 하는 거고요. 홍보 전략이에요. 눈으로 보이게 해야 돼요. 네. 카피, 뭐 디자인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게 저는 보면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다 네. 합쳐져야 승리하지. 네. 그래요. 뭐 좀 지지율 됐으니까 대충 하자.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 순간 실패로 폭망. 이어집니다. 네, 그 순간 그래서 폭망이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이념 성향을 떠나서요. 인류 역사상 세계의 질서를 바꾼 이런 혁명적 사건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볼셰비키 혁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세기의 사건 중에 못지않은 게 뭐냐면 모택동의 대장정입니다. 그렇죠. 모택동의 대장정인데 그 대장정의 작전 수행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네. 근데 모택동의 모토가 뭐 있는지 아세요? 홍보위원회를 최상위급으로 돌아. 그래서 인민들이 뭘 모르면 어떻게 협조하겠냐. 그래서 홍보를 최고의 정책으로 줬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하면 뭐하냐고. 못 알아듣는데 모르는데. 그래서 홍보 전략에 제가 봤을 때는요. 과할 정도로 예를 들면 7, 80%를 그냥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건 그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박시영 저자가 쓴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 뒤에 하나 걸려 있습니다. 지금. 개인은 복잡하다. 그러나 대중은 단순하다. 음. 이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그런데 개인은 뭘 결정할 때까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모여서 집단 지성을 이뤄요. 그래서 대중의 힘으로 하나를 정합니다. 그게 깃발이고 상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먹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탄핵 정국 때 나는 그런 구호가 나올 줄 몰랐어. 이게 나라냐? 이게 있잖아요. 누가 카피라이터가 쓴 게 아니에요. 그래, 대중이 들고 나온 거예요. 광화문 막 몇십만 몇백 명 나왔어. 야 이게 나라냐? 그게 이게 나라냐가 가장 좋은 구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다운 나라를 카피로 만든 겁니다. 캠페인 슬로건. 그 제안을 했고 이게 나라냐는 박시영이 못했을 거야. 그게 없어서 제가 못 먹었죠. 그렇지. 근데 그걸 딱 보고 사람들의 캐치한 거죠. 공통된 마음이 뭐냐면 한마디 구호가 뭐냐면 나가는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나 옛날에 박근혜 찍었는데 뭐 어쩐데 그때 막 문재인 찍었는데 뭐 문재인 안 찍었는데 뭐 이게 막 마음이 복잡해 개인은. 근데 갔더니 내 생각하고 똑같네. 이게 나라냐? 너도 그래?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막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야 이게 나라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쉽게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진짜 개발을 해야 돼. 맞습니다. 그 개발을 박시영 잘 해주세요. 네. 뭐 돈 주면 저희는 뭐 열심히 합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고 우리 이재명 지사가 예. 본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것 중에? 지금 이제 이재명 재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더 보완할 게 있다면은 이제 대통령 이제 국가 지도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통일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저런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분야에서 좀 더 이제 부각을 시키면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무조건 돼요.
이제 뭐 밑으로는 뭐 찌그락찌그락 했으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의외로 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정치개혁 분야를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러네요. 예. 노무현 대통령 뭐 얘기했어요? 정치개혁. 네. 세게 얘기했죠. 그 당시 화두였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경제나 복지나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많은 후보들이 지금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마치 정치개혁이 된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번에 권리당원의 힘을 보면서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 국회 개혁, 정당 개혁 이걸 해야 된다. 아, 예. 왜냐하면 여기서 입법을 하지 않으면 행정도 사법도 무용지물이에요.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번 충청권에서 권리당원들이 거의 뭐 지금 이재명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권리당원들을 너무 경원시해. 그리고 권리당원들을 귀찮게 생각해. 네. 권리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좀 짜증나게 생각해. 예. 이게 대통령 경선하고요. 당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권리당원들이 막 요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귀찮아. 이거 걷어내야 돼요. 당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 근데 국회는 법사위원장이 넘어가 있어. 그러면 국회에서 하는 게 없어요. 뻔하거든. 그래서 이 국회를 개혁해야 돼. 근데 국회를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인자, 정당 개혁을 해야 돼. 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당개혁 요체는 권리당원을 주인으로 받드는 정당 구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이잖아요. 2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얘기할게요. 자 이번에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에서요. 상임위원장을 정하잖아요. 원내대표 오더입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경선이에요. 뭐가 더 민주적이죠? 상임위 안에서의 경선. 아니 의총에서요. 의총에서. 의총에서. 그래서 예전에 고 정도원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외통위원장 가지고 치열하게 경선했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됐어요. 몇 표 차이로.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오더예요. 오더예요. 이게 민주적이에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자 그리고요. 이건 전당대회도 보세요. 한 600명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결정합니다. 그건 문제가 많아요, 진짜. 근데 네. 국민의힘 보세요. 당원 50, 일반 국민 50 물어봐서 해요. 당원들 뜻을 물어봐서.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느덧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한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더 열린 구조를 못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열린 정당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 의원님 표현 중에 이거 굉장히 와닿네요. 어느덧 우리가. 어느덧 우리. 네,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모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모르고,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왜 도덕적 우위, 민주적 우위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근데 실제 행해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의 어떤 여러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비민주적인 부분들이 눈에 띄고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상대적으로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초선 때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요. 국회의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하듯이 국회에서 국회의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요, 국회의장이 어떻게 뽑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냥 뭐 제일 선수 높은 사람. 선수 높은 사람을 그냥 제1당의 당의 후보가 예. 거기서는 이제 물밑 경선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국회의장이면 어떻게 되겠다. 정견 발표 한 번도 없습니다. 투표는 하지 않습니까? 투표는 하죠. 투표는 하지만. 경선으로. 경선으로. 자, 그런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면 본회의장에서 누구든지 입후보해서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정견 발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당을 다 허물고. 아니 대통령도 국가 원수도 그 한 1년 넘게 경선이라든가 이게 선거운동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안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하고서 뽑는데 국회의장이 뭐라고.
결론적으로는 이 정치개혁 파트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님의 이 고민을 잘 정리해서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좀 설득해서 네. 공약 발표하실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좀 주시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맨 정치공학과 물밑거래, 뒷거래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언론중재법을 상정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27일 하겠죠. 네. 그러니까요. 27일 날 우리 저 정청래 의원님 출연 시간인데 네. 본회의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몇 시죠? 여기 8시. 아, 그런가요? 약간 그럴 것 같죠? 그러면 나는 본회의가 몇 시죠 물어보거든. 나한테 왜 물어봐 본회의. 아니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로텐다월에서 전화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전화 그래도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를 불러요. 양쪽 여야. 그럼 뭐라고 속삭여요.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도.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초선 때 그 법도 냈어요. 국회의원들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정견 발표 들은 후에 뽑자.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현주 씨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후보는 되게 도태돼요. 그렇죠.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마찬가지로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정당도 도태됩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느덧 네. 참여형 정당이었는데 국민 참여형, 시민 참여형 정당인데 네. 이 참여형 정신이 어느새 퇴색돼 있다. 근데 오히려 더 앞서서 시대 흐름을 그렇죠. 열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뒤쳐져 있다. 주도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준석 같은 당대표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얘기 저는 동감해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이미지가 좋고 지지세가 있지만 당내 세력의 지지를 없으면. 못 받고 있는 예를 들면 개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컷오프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컷오프 대회 1차에서 뭐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봤잖아요. 조금만 더 네.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상당히 터부시 됩니다. 배타되고 너무 튄다. 너무 튄다. 너 달란 척하냐? 너는 뭐 언론 플레이하냐? 이렇게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초선 저희가 때는 좀 고개 좀 숙이고 있어야지. 그렇지. 배워야지. 그래서 대통령병 걸렸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로는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이준석 같은 당대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사실 재선 정도 되면 무조건 대통령 도전해야 돼요. 준비돼 있으면 재선 3선 때 정청래 의원 이번에 도전했어야 하는데 안 된 거거든요. 대통령 되기 이제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누가요? 누가요 나왔어? 거의 막말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 있어, 생각 네. 있어. 아니 막말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 숫자가 또 내려오는 날 그날을 그러니까. 기대해 봐야죠. 아 근데 이번에 이제 대전 충청 뭐 이런 데 보니까 후보들이 연설은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 내가 했으면 막 노무현 대통령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자, 잠시 관중이 없어서 그랬나 봐. 네. 잠시 이제 숨 좀 돌리세요. 물도 한 모금씩 드시고 광고해야 됩니다. 자, 이번 광고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제주네이처 추석 이벤트 전반적인 내용들 좀 한번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추석 맞이 할인 혜택 지금 제주네이처의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5% 할인 쿠폰 또 5 더하기 1, 5 플러스 1 추가 증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건강즙 뭐 여러 가지 건강즙들이 있는 제주네이처입니다. 유기농 재료, 엄선된 재료, 항상 몸에 좋은 건강즙 만드는 제주네이처가 박시영닷컴하고 콜라보로 추석 이벤트 진행합니다. 뭐 양배추즙, 여주즙, 레드비트, 진액, ABC 주스, 석류즙 뭐 굉장히 많은 즙들이 있는데 모든 상품 5% 추가 할인 들어가고요. 더불어서 5박스를 구매하면 한 박스 추가하는 5 더하기 1, 5 플러스 1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문하실 때 뭐 5박스, 6박스를 만약에 주문하시면 배송을 여러 군데 보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선물용이니까. 그러면은 배송을 두 곳으로 나눠서 보내시더라도 배송비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6개 다 한 곳에서 수령할 수도 있지만 나누어서 보내셔야 되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있는 이유는 이 여주즙이거든. 여주즙이 약간 당뇨기가 있거나 뭐 특효죠. 피곤한 분들은 여주즙이 최고입니다. 이게 양배추즙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양배추즙 좋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예, 여주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추석도 사실은 그 지인이나 친인척들 찾아뵙는 게 쉽지 않은 추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절 선물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건강즙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부분 다른 브랜드의 건강즙들 보면 그 뭐 하나의 뭐 제품군 뭐 양배추즙이면 양배추즙 이런 것들도 한 10만 원 가까이 해요.
근데 제주네이처는 한 상자에 24,000원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할인율은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요. 제주네이처의 추석 이벤트 다양한 건강즙 5% 할인 쿠폰이 더 추가로 증정이 되고 또 5 더하기 1 5박스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이벤트도 파격적으로네요. 진행이 되니까 박시영닷컴에서 제주네이처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달달님께서 주셨는데요. 박시영 씨, 정청래 의원에게 사과하세요. 사과합니다. 네, 받아드립니다. 네. 쿨하다. 당대표 도전하시고 또 대통령 대선까지. 선거에도 출마하시고. 네. 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이거 정치개혁 마무리하죠. 당원 중심 정당이 된다는 것은요. 여기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답답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왜냐, 당원들이 전국당이잖아요.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 당락과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당원들한테 인기가 좋고 평이 좋은 국회의원들은요. 후원금 많이 들어오는 거 말고는 더 손해를 봐요. 근데 당원들한테 계속 잘 보이려고 저렇게 정치적 발언하지 이렇게 오히려 내심 공격을 받아요. 네. 근데 당원 중심이 돼가지고 당원이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고 실제로 있잖아요. 네. 뭐 코드표도 관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당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원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당원과 일체감이 강화되는. 국회의원들의 활발하고 성실한 개혁적인 의정 활동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당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뽀개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의 눈치를 봐야죠. 근데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짜증내하고 이런 정당으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그래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개혁을 해야 돼요. 다음에 당대표가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선거가 예정대로는. 내년 8월 내년 8월. 전당대회가 네네. 아, 그러니까 최영길 후보가 8월 달에 했군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럼 지방선거 끝나고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이네.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는 이제 선거 치르는 당대표가 아, 그러네. 한 마디 또 생각났어. 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저는 국회의원이 못 됐어요. 뭐냐? 공천권은 그동안 개파 보수들 나눠먹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역 과거에는. 주민들에게 예. 돌려줘라. 그래서 경선 제도를 한 거예요. 이 경선을 하다 보니까요. 줄 서지 않아도 되고요. 음습한 동거래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정치권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를 딱 하잖아요. 그게 킬러 콘텐츠가 된다면 많은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국회의원 경선 제도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 일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럴 정도의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당 개혁을 하잖아요. 또 국회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과 국회가 유리돼 있거나 그리고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유리됐거나 이거를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30 젊은 네. 세대하고 의원님은 네.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지역구나 2030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빅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원래 그쪽 관심 많으셨죠? 네, 초선 때도 했고요. 예. 잠깐 말씀드리면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지금 결성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아마 창립 잔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e스포츠 그러면 게임, 뭐 게임 정도 부정적인 거잖아요. 제가 17대 국회 때 게임 산업진흥법을 만들었어요.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예. e스포츠가요. 그냥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내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죠. 정식 메달 종목이 됐어요. 스포츠죠. 진짜 말 그대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e스포츠 협회가요.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단체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성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또 황희두 대표도 역할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e스포츠가 축구, 야구 이런 것처럼 국방부의 상무부대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게임하고 있는 프로 게이머들 있잖아요. 네, 네. 군 문제가 굉장히 고민되죠.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올림픽도 없고 뭐 세계 선수권대회도 없고 메달 따도 뭐 어떻게 돼.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매개로 해서 네. 2030과의 소통을 좀 늘리겠다. 네네. 네. 우리 저 김승주 당원께서는 예. 민주당 예. 좀 불만 있는 사항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뭐 다른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다 느끼겠지만은 주요 개혁 그 법안에 관련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절하게 좀 통과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속도를 느리니까 지금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주요 개혁 법안은 좀 빨리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을 느끼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저런 말씀은 뭐 워낙 많은 과감히 분들이 좀 하시니까. 돌파해라. 예, 왜냐하면은 그 어떤 시기를 놓치면은 그 어떤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 우리 정정래 당 그 총수인가요? 총재. 청내당 총재한테 바라는 점은 없습니까? 뭐 잘하십니까? 예, 지금처럼 뭐 잘 하고 계시고요. 예. 예. 아니 저 당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없어. 당 총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총재님을 우리는 있잖아요. 비판받지 않는 독재를 지향합니다. 비판만 받잘라. 아니 비판- 비판받지 않을 정도의 독재. 네. 전 뭐 아주 이상적인 정당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좋아하시는 의원 홍준표 드디어 떴습니다. 떠도 너무 빨리 뜨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아니, 듭니다. 타이밍이. 예. 제가 부채질을 많이 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릿속에 상상도 있지만 실제로 막 물어보거든요. 홍준표가 왜 좋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근데 시원시원하대요. 그렇죠. 그 예, 매력이 맞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실체를 제가 확인했어요. 지금 이번에 뭐 이낙연 후보를 제끼고 뭐 했잖아요. 3등. 3등. 그럴만 하더라고요. 제가 다 물어보고 다닙니다. 이렇게. 아니 그 누구 찍을래요? 그러면 저 이재명 찍을래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재명 여러 가지 문제 많던데 왜 좋아해? 이렇게 물어봐요. 뭔 상관이 있어요?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그렇죠. 쉽죠. 답변을 하거든요. 네, 쉽죠. 답변. 근데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홍준표.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보다는 훨씬 낫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같이 가죠. 같이 가요, 같이 가. 예, 예. 그래서 홍준표의 지지율 상승은 실체 있는 지지율이다. 추석 때쯤 되면 엇비슷해질 것 같다. 그리고 후보 적합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어제 1위도 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지금 윤석열 이렇게 하는데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지율 딱 하나였거든요. 네네. 최대 무기였거든. 그 무기가 아닌 걸로 돼버렸어요. 그 순간 토론을 붙는다? 홍준표한테 안 될 거요. 그 순간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골든 반대말이 뭐죠? 그렇죠. 골든의 반대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뭐 납. 수은 뭐 크로스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홍준표가 만약에 본선에 득판했을 때 이재명과 홍준표 이랬을 때 홍준표를 뭐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재명 홍준표가 붙으면 승부처는 TV 토론 같아요. 엄청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시청률 엄청 높을 거예요.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예요.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일은 잘하잖아인데 홍준표 의원이 경남 도지사 할 때 망쳤던 것들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그 갭은 일정 수준 딱 벌어진 다음에 그게 접혀지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과 말의 싸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을 일은 것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말만 시원시원한 근데 사람.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 이번에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 아방궁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다가 참배했죠. 이렇게 참배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 아직 공격 안 하잖아요. 이유가 다 있죠. 있죠. 후보가 되는 순간 또 핵폭풍이 몰아칠 거고. 결국 저는 네. 이재명과 홍준표의 대결 구도는 새로운 정치와 낡은 정치의 구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네. 보조축으로는 일 잘하는 거와 말 능력. 잘하는 이 구도로 가고 새로운 정치와 낡은 정치로 갔을 때 이재명의 유능함과 개혁성 못지않게 새로움이란 요소가 있는데 이 새로움이란 요소를 잘 살려가야 한다. 기성 정치인하고 너무 유사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정감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이재명의 수도 있다. 자산을 네. 갉아먹는 요소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요소를 놓쳐서는 안 그게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의회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저는 그 의회 경험이 없는 걸로 분명히 누군가는 공격을 할 텐데 지방자치 30년이 그만큼 제대로 쌓였다.
라는 것에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니 같거든요. 사실 경기도라는 건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구수의 4분의 1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제 본선 진출을 만약에 하게 된다.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그럴 때는 이제 표 회수 작전에 들어가야 되죠. 준표 내놔. 준표 내놔. 아니 그나저나 홍준표 나오면 안철수 단일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뭐 안철수는 예. 안철수입니다. 전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안 됐더라고요. 좀. 참 안 됐죠 좀. 안 됐어. 처지가 궁색해. 심상정도 뭐 언급할 필요가 별로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나저나 유승민은 어떻게 합니까? 유승민은 그러다 말죠. 아 참 이번에 이 저 청부 고발 건이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해요? 대선 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 좀. 그러니까 뭐냐면 네. 고발 사주 의혹이잖아요. 네. 윤석열의 사주는 이걸로 끝난다. 음. 사주를 봤을 때. 왜 안 웃겨요? 좀 웃기긴 한데 아니 이게 지금 많이 예상 가능한 정도의 멘트라서 이미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아, 이미 나왔어요? 네, 많이 윤석열 씨의 사주가 그렇게 안 좋아요. 윤석열 사주에 지금 최강욱 대표 지금 생년월일 넣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거는 피해가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 이진동 기자가 정말 한 달 동안 취재를 꼼꼼히 해서 지금 다 안 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하나둘씩 던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자료가 200페이지 판결문 뭐 이런 게 다 있다잖아요. 근데 아니 그나저나 그 검찰에서 감찰했던 내용을 빨리 발표하게 하는 게 순서고 그다음에 공수처나 이런 데서 휴대폰 뭐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에 빨리 착수하는 김보수 총장이 게 예. 좀 야게. 아 윤석열 조국 털듯이 막 압수수색 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증거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게 뭐 그렇죠. 어렵잖아요. 아니,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PC에 대해서 뭔가 포렌식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손준성? 그럼 그 결과라도 근데 발표하고 대검에 가서 그 사람 뭐 손준성 예, 네. 그 이름이 나오죠. 손준성. 그 PC는 뭐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했다고 나오죠. 사무실 했다고 PC를 나오잖아요. 확보했다는 건데 노트북하고 지금 휴대전화는 이렇게 강제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감찰 과정에서는 빨리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선 이후까지 끌을 수도 있잖아요. 뭐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근데 그렇죠. 예. 이거 가랑비에 옷을 적시는 거거든요. 음. 이거 본인이 계속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을 이슈죠. 이거 계속.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해는 저물고 가랑비는 내리고 저기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예. 거기서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화장실은 급하고 예. 뭐 이런 상황으로 가요. 지금.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계속 쫄리는. 예. 아니 보면서 그 정청래 의원님이 그 일단은 그 하태경 예. 그쪽 대선 후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뉴스공장에 딱 제압을 했거든. 요즘에 김재원 누가 하고 가지 요즘에? 요즘은 권성동 재미가 없던데 권성동하고 또 바뀌었잖아요. 그 지금은 조혜진 조현이 좀 재미가 없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상대가 없어 보여요. 홍준표가 한번 아시죠? 홍준표. 제일 원하는 바입니다. 자, 정청래가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뭐 이렇게 아니 하든 그게 아니면- 아니고 예. 둘이 그냥 글러브 빼고 그러면 끝장 토론. 네, 그렇죠. 끝장 끝장 토론. 네. 그러면 만약에 정청래 제 의원님이 상대는 홍준표 같아요. 아니 그럼 만약에 말빨에서 진다. 네. 그러면 조건을 뭘로 거시겠습니까? 제가 말빨에 진다 그러면 홍준표 정계 은퇴. 왜 본인이 해야지 상대를 시켜. 아니 그러니까 김어준 손에 장을 지지기 뭐 이런 거. 그거 괜찮네. 네. 네. 나쁘지 않은 네. 승부입니다. 오늘도 정청래 의원님 모시고 유쾌한 시간 또 워낙 뭐 예측이 정확하시니까 또 네. 다음 예측은 또 얼마나 적중할지 좀 지켜보고 오늘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정치개혁 파트가 좀 공약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런 방향으로 그런 내용을 채워야 한다. 저는 오늘 어느덧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인상 그렇습니다. 어느덧 네. 우리가 그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선은 거의 끝난 것 같다. 뭐 호남 넘어가기 전에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우리가 있잖아요. 네. 이런 말 쓰잖아요. 게임셋. 게임셋. 네. 역시 이 스포츠.
지지, 지지 굿 게임. 지지 쳤네요 오늘. 그다음에 e스포츠 얘기도 주셨고요. 예. 오늘. 홍준표 얘기도 좀 지나면 준표 걷어 준표 준표 내놔. 준표 내놔. 준표 내놔. 그거 네. 괜찮네요. 네. 표 회수 작전. 표 그렇습니다. 회수 작전. 여러분 그것도 이게 정치의 타이밍이 예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언제 회수해야 할지. 예. 지금은 이제 윤석열과 홍준표 싸움을 좀 붙이고 네. 그런 다음에 전략적으로 판단하자. 불구경은요 예. 강 건너에서 해야 됩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너무 가까이 가면 타죽습니다. 안 됩니다. 예. 네. 자, 우리 김승주 당원께서는 오늘 뭐 같이 했던 토크 소감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또 같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래당 당원들한테 한마디 하셔도 좋고요. 편하게 좀 말씀하시죠. 예, 우선 이제 정청래 의원님하고 같이 출연하게 된 것이 정말 좀 영광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박지영 대표님도 언제 한번 좀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 여러모로 좀 참 이렇게 보람이 있었다. 우리 네. 청래당 당원들한테 잘 아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아빠 뭐 TV 나왔어 뭐 이런 것도 하시던데 여러분들은. 청래련 여러분님들 예, 정말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굿밤하세요. 아니 다들 오면 이렇게 어색해.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좀 안 어색하잖아. 예, 원래부터 나도 많이 잘하셨잖아요. 닳고 다른 것 같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기자들한테 한마디 힘 좀 주시는 얘기 해주시죠. 네, 여러분 오늘 잘 보셨습니까? 이런 큰판 선거는 철칙이 있습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국회의원 숫자가 이번 대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선거를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대선판에 국회의원 몇몇이 이 판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기 몇 선이야? 그 몇 학번이야? 좀 빠져. 이런 꼰대 정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 자리를 또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이런 우리 권리당원들 그리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이번 선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시영 TV 같은 똑똑한 진보 유튜브가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 거대한 신문 방송을 이기고 있다. 역시 대중의 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의 힘을 확인하는 선거였고 권리당원의 승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도 권리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재밌었고 유익했다고 봅니다. 네. 자, 수요일 날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